미국 스마트 농업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한 미국 스타트업 CEO는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한국 대기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이 CEO가 보인 반응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피해자였던 그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저는 라일라 윈터입니다. 미국에서 스마트 농업 솔루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하는 일은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태국에 있는 스마트 농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드론 30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춰버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대가 동시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한두 대 정도야 기계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30대가 한꺼번에 멈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드론들이 밭 곳곳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농작물을 관리하던 드론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드론들에는 모두 삼성에서 만든 핵심 제어 모듈이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믿고 선택한 부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농작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확을 며칠 앞둔 토마토밭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드론이 떨어진 자리마다 농작물이 짓밟혔고 정교한 관계 시스템도 파손되었어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작물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손실 규모를 대략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삼성 제품이면 품질이 보장되겠지, 혹시 고장나더라도 바로 보상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선택했던 건데 말이에요. 한국의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소에 침착하던 현장 관리자마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농장 소유주는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그것도 한국의 대기업 제품에서 발생한 문제라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같은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삼성 때문이야. 믿고 산 건데. 스타트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선 태국 현지 납품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일라 씨, 저희는 단순히 납품만 했을 뿐입니다. 태국 업체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책임했어요. 제조는 한국 회사가 한 거죠. 삼성에 직접 문의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계약하고 협력해왔던 업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래도 납품 과정에서 품질 검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규모로 고장이 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저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받은 제품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기술적인 문제는 원재조사인 삼성에서 해결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런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말이에요. 삼성 제품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30대 드론이 동시에 고장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대기업이라면 책임감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글을 올리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적어도 제 억울함은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몇 시간 후 제 글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그래요. 소비자만 피해보는 구조네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댓글은 좀 달랐습니다. 삼성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던데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싶었거든요. 태국 납품업체는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삼성 본사에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주저됐습니다. 거대한 기업에 개인이 연락해봤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삼성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상담원과 연결되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전문 부서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일라 윈터님께 해당 부품은 저희가 생산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 기술팀에서 원인을 분석 중이며 내일 아침 현장 지원팀이 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내일 아침에 팀이 온다고요? 아직 정확한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야, 아직 원인 조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서류 검토하고 회의하고 또 검토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틀 만에 현장팀을 보낸다니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더 지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와서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태국 현장팀에게는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도 돼.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아침 삼성 엔지니어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거더라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차분하고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글로벌 기술지원팀 김 팀장입니다. 그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김 팀장의 반응이 특이했습니다. 길게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장난 드론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김 팀장은 드론 부품을 들여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고객분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다른 업체 담당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자세가 보였거든요. 김 팀장은 정말 말없이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드론들을 분석하고 수리했습니다. 점심도 현장에서 간단히 해결하면서 말이에요. 중간중간 현지 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태국 업체에서 받았던 무책임한 태도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김 팀장은 하루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30대의 드론을 모두 복구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던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었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은 손을 닦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부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기 간섭 때문이었어요. 드론들이 집단으로 운용되면서 서로 신호를 방해한 거죠. 그럼 삼성 부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부품 자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건 저희 책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삼성 잘못이 맞나 아닌가? 하지만 김 팀장의 다음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이 뭐든 고객분이 피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드론이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한 후 김 팀장은 농장 관리자들과 함께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정리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남겨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사과는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김 팀장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라일라 씨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졌네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사과 중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사과 같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는 사과라서 더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 납품업체 문제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오히려 저희 회사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드론 고장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은 라일라 씨 회사 책임이니까 그에 따른 페널티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태국 업체 대표가 보낸 메시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는 김 팀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삼성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희 탓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김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 업체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저희가 태국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로 선택한 회사예요. 처음에는 신뢰할 만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그 업체에서 납품받은 부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의 제안에 따라 창고에 보관된 예비 부품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김 팀장이 부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이 부품들 중 일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만들지 않은 부품이라니요? 그럼 태국 업체가 저희를 속인 건가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팀장은 몇몇 부품의 시리얼 넘버를 촬영하고 본사에 즉시 확인 요청을 했어요. 답변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이 부품들은 저희가 생산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제3국에서 만든 모조품인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태국 업체에서 가짜 부품을 섞어서 납품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품과 모조품을 섞어서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태국 업체는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품을 납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조품을 섞어서 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이번 드론 고장도 그 모조품 때문인 건가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모조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 거예요. 물론 저희 정품 부품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삼성을 원망했는데 정작 문제는 태국 업체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를 속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까지 전가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태국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담당자는 통화 중이거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태국 업체 사무실에 가보니 아예 비어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모두 사라지고 사무용품도 다 치워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내고 말이에요.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문제가 커지니까 아예 도망가 버린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삼성 측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국 업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팀장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라일라 씨,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삼성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여졌어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삼성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태국 업체가 모조품을 섞어서 납품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모조품 문제는 분명히 태국 업체 잘못이지만 그래도 삼성 이름으로 판매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건 맞잖아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삼성 본사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라일라 윈터님께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품들이 제3국에서 생산된 모조품이라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납품 과정에서 삼성 브랜드가 표기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께서 피해를 보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저희 직접적인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고객께 전달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요. 보통 기업들이라면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 않나요? 전화로 김 팀장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사실 삼성 잘못이 아닌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김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라일라 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적 책임보다는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이 피해를 보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희가 해결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가 크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신뢰가 더 소중합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시하는 기업 말이에요. 며칠 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왔어요. 농작물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셔야 저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의 의미입니다. 그때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기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 팀장은 계속 연락을 주었어요. 드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점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진짜 고객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불만 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그 글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담아서 말이에요. 며칠 전 삼성 제품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고 불만 글을 올렸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삼성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기업을 봤을 때 느끼는 감동이란.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삼성과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팀장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봤어요. 혹시 저희 같은 스타트업과 직접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혁신적인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라일라 씨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몇 주 후 저는 직접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를 방문했어요. 스타트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미팅을 갖기 위해서였죠. 삼성 본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규모도 크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을 설명하자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농업 분야는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라일라 씨 회사의 기술력과 저희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몇 달 후부터 본격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고객에서 피해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시작된 후 저희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적 지원은 물론이고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중간업체의 속임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품질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김 팀장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고객 관리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동향이나 시장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도 해요. 라일라 씨,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김 팀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전혀요. 그때는 정말 화만 났었는데.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 화가 있었기에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진정한 감정에서 출발한 관계가 더 오래가는 법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순탄했다면 이렇게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요즘 다른 기업가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삼성 같은 대기업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처음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그 기업의 가치관을 볼 수 있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크기나 브랜드 인지도만 보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진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태국에서 사라진 그 업체는 결국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치다가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반면 삼성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죠. 누가 잘못했는지는 지금도 헷갈려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삼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완벽한 기업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농장의 드론들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 드론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심이 통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진심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정말 오래 간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